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하는 요즘 노동시장,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한국갈등 전환센터 그리고 노무법인 신유회 이경무 노무사님이 정리한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일과 삶의 균형 문제부터 요즘 뜨거운 감자인 생산성, 그리고 새로운 세대 노조의 고민까지, 마지막에는 성공이란 뭘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함께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건 아마 아이 키우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번쩍 뛸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한 지역에서 시작된 제도가 드디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2022년에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예요. 아이 키우는 부모가 월급 깎이는 거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른 도시들로 점점 퍼져나가더니 드디어 2026년에는 전국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대상도 더 넓어지고 기간도 1년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주 4.5일제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거대한 산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생산성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현실이 딱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생산성이 약 6만 5천 달러예요. 그런데 독일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크죠? 바로 이 격차가 주 4.5일제를 선뜻 도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꼽는데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성과보다는 연차에 따라 월급을 주는 점, 또 생산성이 오르는 속도보다 인건비가 더 빨리 오르는 문제 같은 것들이요.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일하는 시간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노동계 내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바로 그 MZ 노조가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기대가 정말 엄청 낮잖아요. 사무직, 연구직 같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힘이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현실은 성장이 멈추고 힘도 제대로 못 쓰는 아주 차가운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들어보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재정도 불안정하죠. 다른 큰 노조들이랑 같이 협상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묻히기 일쑤래요. 심지어 일부 조합원들은 내가 낸 조합비만큼 혜택을 돌려달라는 뭐랄까 약간 소비자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해서 노조가 그냥 민원 창구처럼 돼버리기도 한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아주 흥미로운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직장 내의 갑질이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칼을 빼들었거든요. 바로 재직자들이 익명으로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문제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이 익명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들 중에 뭐가 제일 많았나 봤더니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습니다. 무려 88.6%.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8.6%입니다. 거의 10건 중에 9건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숫자로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안으로까지 들어오면서 인사팀, 즉 HR 부서가 그야말로 문화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개념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갈등을 덮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각은 당신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HR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직원의 소셜미디어 활동처럼 민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경고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딱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도 있어요. 바로 갈등 전환이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갈등을 그냥 없애야 할 골칫거리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자. 이런 접근법인 거죠.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오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엘버트 허버드의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나 자신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삶. 결국 우리가 일을 하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저런 삶을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정말 많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